예, 커피 박물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관람이고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효율적을 관람해서 효율적인 관람을 해서 A부터 C 구역까지 순서대로 관람해야 되는 데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물관을 만든 사람은 이환봉 해남 대표이사 스타섬 내에서 아르바 커피네요. 예. 관광사업 경영학 박사네요. 경기대네요. 예. 여기 대표 책임자가 이환봉 박사님인 것 같습니다. 자, 커피 기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 커피 기계가 이렇게 생겼네요. 예. 커피 잔이. 이게 무슨 화이트 메탈 주전자? 요 조금 전은 뭐죠? 조금 전에는 페마 61 2그룹 1960년 이태리산이라고 커피를 갖다가 그런 그런 기계인 것 같은데요. 자, 가짜 에스프레소 머신. 아이고, 저는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사모바르라고 하는 황동위의 실버 도금으로 된 것고, 양쪽 날개 디자인 독특한 모양이 아름다운 사모바르. 크레마에 밝은 페마 커피 머신이 발명. 이게 잔등이고 커피포트 주전자 등 있네요. 자, 그러면 실버 블레이드 커피만 195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위에는 라마보니 에스프레소 머신, 이태리에서 1905년에 만들어졌다는 기계고, 여기는 커피 머신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커피 무례한이라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동 포트 세트, 황동티인, 황동티. 자, 많은 커피를 따르는 이 드리퍼 주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자, 여기는 뭐 CCTV 촬영 중이라 그래가지고 현물을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통돌이 커피 로스터도 있고, 마호가니 원목 스쿨, 또 무슨 커피 로스터, 커피 로스터가 전부 이렇게 생겼네요. 로스터의 역사에 대해서 또 여기에 설명을 하는데, 커피를 음용하기 시작했을 때 막가향을 위해 생두를 볶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모닥불에 돌글을 놓고 생두를 볶기 시작하다 커피 볶은 원형거리 생긴 그 후에 중간에 망을 설치했다. 이것을 불에 올려 생두를 로스팅하였다. 이처럼 초반 로스터들의 홈 로스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졌고, 1800년대부터는 커피 수요가 증대되며 대량으로 로스팅하나 커피 원두가 판매에 이루어졌고, 이래 1800년대 중반부터 산업용 로스터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 로스터에 대한 기구들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본 듯한 그런 기구네요. 터키. 자, 이 로스터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돌리는 주철 커피 로스터도 있고, 또 중형 커피 로스터 팬이 있고, 주물 커피 로스터가 있고, 또 앤틱 커피 로스터가 있네요. 종류가 많아요. 여기는 또 기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라인드 역사의 발전 과정. 이게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이 그라인더들이 1400년대부터 1700년까지 사용한
분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전체가 분쇄기입니다. 분쇄기인데 종류가 다양하게 있네요. 자, 이런 분쇄기가 저기가 계속 그라인딩, 분쇄기, 브루잉, 로스팅, 배전, 그라인딩은 분쇄, 브루잉은 추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잔들이 있습니다. 뭐 커피잔이 아주 그냥 바바리아 골드 명화 데스미타스 찬 세트, 1900년대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로젠탈 명화 커피 맛 세트, 로젠탈 명화 커피 팟 세트. 이것도 1880년대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 이 커피잔은 프라고나르 커피 맛 세트, 독일의 1900년대에 사용하던 것들이고, 자, 이거는 로얄 비엔나의 카바렛 세트, 오스트리아의 1700년대 중반에 썼던 로얄 비엔나 카바렛 세트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로스팅 하는 기계가 이렇게 크네요. 커피 로스팅 기계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로스팅 기계 있고, 분쇄하는 그라인딩 기계 있고, 브루잉 추출하는, 커피 추출하는 또 기계가 있는데, 자, 여기에 브루잉 추출하는 기계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커피 박물관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을 잘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피 세트입니다. 비엔나 컵 소스 세트, 영국 1880년대에 쓰던 영국 제품. 비엔나 명화 트리오 티잔 세트, 독일에서 1900년대에 쓰던 잔들입니다. 이거는 글로리아 프라고라르 커피 맛 세트, 독일의 1880년대 후반에 쓰던 그런 커피 잔들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잔인데, 리모지 테미타스탄 세트, 리모지 데스타스찬 세트고, 프랑스 1700년대 후반에 쓰던 거고, 이 잔들은 비엔나 체롭 하이핸들 초콜릿 잔,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건데 1700년대 중반에 쓰던 그런 잔들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커피 박물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커피의 발견과 역사에 대해서. 커피는 6 내지 7세기 에디오피아라는 목동, 에디오피아의 칼디라는 목동이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하게 뛰어다니는 광경을 보고 자신도 열매를 먹어보게 되었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아 처음 발견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칼디는 이 사실을 이슬람의 사원의 수도승에 알렸고, 정신이 맑아지고 졸음을 방지해주는 등 수양에 도움이 되는 신비의 열매로 알려지면서 여러 사원으로 퍼져나갔고, 원산지 에티오피아에는 농부들이 자생하는 커피 열매를 끓여서 죽이나 약으로 먹기도 했다는 거죠. 9세기 무렵 아라비아 반도로 전해져 처음 재배되었으며, 나중에는 이집트, 시리아, 터키에 전해졌고, 이곳에서 커피 열매를 끓여 그 물을 마시거나 열매의 즙을 발효시켜 카와라는 알코올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목동 칼디와 염소가 사진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12 내지 13세기에 걸쳐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슬람 지역을 침입해 온 유럽 십자군이 커피를 맛보게 되었고,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인들은 초기에는 커피를 이게도 없노라 하여 배척했다. 그러나 밀무역으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뒤 교양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음료로 공인받게 됐고, 일부 귀족들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커피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커피 대중화 커피하우스. 15세기에 이르러 아라비아의 상인들은 이를 독점하기 위해 수출항을 모카로 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인도에서 밀반출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17세기 말에는 네덜란드가 인도에서 커피 묘목을 들여와 유럽에 전파했다. 유럽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커피를 대량 재배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커피 나무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인도, 서인도제도, 중앙아메리카,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커피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유럽 곳곳에 커피 하우스가 생기게 되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놓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리아 커피 히스토리는 1884년에 1월의 추운 어느 날 조선의 고위관리의 초대를 받아 한강변 별장으로 유람을 가 한강의 정취를 즐기던 중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 우리는 다시 누대위로 올라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던 커피를 마셨다. We mounted again to the house of the sleeping waves to sip that the latest novelty in Korea after dinner coffee. 고종 황제 아관 파천부터 12년 앞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1895년에는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대접받았다라는 말이 정설로 굳어져 버렸으나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의 저서에서 The Land of the Morning Come에서 기록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기록이라는 거죠. 1900년 초기에는 일반 민가에도 외국인 선교사 상인 등을 통해 커피가 파급되었다. 이때 커피를 당시 한 잠을 따서 가베라고 했는데 스디슨 천맛의 서양에서 들어온 탕국이라 하여 양탕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945년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다방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커피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된 시기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이후에 미군의 군용 야전 식량에 있던 인스턴트 커피가 흘러나와 대중들에게 대량으로 보급됐다. 이후 다방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음악을 들으러 가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1961년 5월 정부의 외래품 근절의 강압으로 인해 전국 다방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됐다. 1960년대까지도 커피는 기한 음료였다. 밑에 사진은 1990년대 제비다방, 독수리다방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970년 초 동서식품과 미국의 제너럴 푸드사의 기술 제휴로 맥스웰 하우스라는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는 다방 커피 등에 사용되어 한국은 인스턴트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었다. 1978년 동서식품은 봉지 하나에 커피와 설탕, 프림 한 잔 분량을 섞어놓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1인분 포장 스타일의 커피 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얻었고 달콤하고 우수한 맛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간편히 즐겼다. 상류층 위주로 판매하던 커피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8년은 롯데산업 일본 기업 사프에서 커피 자판기 400대를 도입해 설치했고 다방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더욱더 확대되었다. 1987년 커피 수입 자율화 이후 거리 곳곳에 원두 커피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1990년 후반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 문화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인스턴트 커피와 다른 고급 커피를 즐기는 카페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현재에는 수천 개의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과 로스터리 카페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커피는 이제 기식품이 아닌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은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